지난 10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멈춤 사고는 잘못된 설계와 부실 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 일산화탄소 참사는 보일러 배관 부실 때문인데요. 민간업체에 맡겨진 보일러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은 탓에 기업들의 기부가 많이 줄면서 올겨울 경북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적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커진 가운데 대구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2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면서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네,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공기가 깨끗해질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연일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수치가 오를 것으로 보여 이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수일째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혹시 모를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2도, 안동 영하 4도, 봉화는 영하 7도로 출근길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낮에는 대구 14도, 안동은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계속 포근한 날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는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계속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조금씩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0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멈춘 것은 인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설계 잘못과 부실 시공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고는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궤도빔 연결 장치, 즉 핑거 플레이트를 포함한 신축 이음 장치가 떨어져 멈춘 겁니다. 여기에 설계 잘못과 궤도빔 부실 시공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단순보와 달리 대구 모노레일은 캔틸레버 형식으로 설계돼 핑거 플레이트의 이음부가 더 깁니다. 설계 당시부터 열차의 충격 하중이 클 수밖에 없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고민하고 저희가 더 경험이 있거나 정신이 더 갖췄으면 그 당시에 그걸 적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당시는 거기까지 저희가 좀 미숙했다 이렇게. 시공 과정도 문제입니다. 팔달 철교 사고 현장에서 떨어져 나간 핑거 플레이트에 사용된 앵커볼트 6개 중 2개는 시공 방법과 다르게 공사했습니다. KS 제품이 쓰이지 않았고 도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용접 상태도 불량했습니다. 콘크리트 궤도빔과 핑거 플레이트 사이에 틈이 생겨 볼트가 헐거워졌습니다. 공복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고 또 일부 균열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앙카볼트도 또 용접에 대한 것도 결함이 나왔어요. 도시철도 3호선 시설은 대폭 보강됩니다. 3호선 신축 이음부 1,482곳을 충격 완화형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바꾸고 탈락 방지판과 기역자 철판을 새로 설치합니다. 피해 복급이 1억 8천만 원과 신축 이음 장치 교체비 37억 원은 시공사 8개가 부담합니다. 전국 최초로 모노레일을 만들며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자신했던 대구시. 가장 기본인 안전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틀 전 강릉에서 있었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똑같은 사고가 3년 전 문경에서도 있었습니다.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보일러 배관 부실 사고, 무엇이 문제인지 최보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틀 전 강릉에서 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진 사고. 보일러 배기관 연결 부위가 어긋난 게 원인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3년 전 문경에서도 있었습니다. 귀농한 부부가 새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는데 확인해보니 보일러 배기관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보일러 연통이 충분하게 길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짧았던가 봐요. 최대한 느리니까 접합 부분이고 조금 위에가 찢어졌어요, 이게.
현행법상 보일러 배관 등의 점검은 민간 가스 공급자가 하게 돼 있지만 업자들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배달 가면서 한 번씩 보는 거, 그래가지고 확인하는 거, 뭐 이 정도. 현실적으로는 가스를 갖다 주면서 확인을 하지, 주로 가서 확인하기라는 좀 힘이 들어요. 자치단체는 민간업자가 작성한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판매업소에서도 저희 쪽으로 보고를 안 하고 저희도 이제 이걸 안 받다 보니까 그걸 몰랐던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보일러 사용자도 수시로 배관을 확인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일러 배기통에 접속부가 있습니다. 그 접속부들이 이탈이 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보일러 배기통은 인정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고압산소 치료기는 경북 전역에 한 대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저도 1인용이어서 여러 명이 함께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경우 동시 치료가 어렵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올겨울 경북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적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기부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얼어붙은 지역 경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도청 앞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며칠째 30도 부근에 멈춰 있습니다. 모금 목표액 대비 달성률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10도 이상 낮은 상태로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모금액도 현재 56억 원으로 지난해 69억 원의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개인 기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기업들 기부금이 작년보다 30% 이상 줄면서 전체 모금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1억 원 이상 기부한 기업은 경북개발공사 등 2곳에 불과하고 역시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도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12명에 그치는 등 얼어붙은 경기와 연말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해마다 200~300만 원씩 회척하던 중소기업들도 올해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한 해 건너뛰겠다는 곳이 많았습니다. 경북에 한 5만 명을 저희도 도와줍니다. 어려운 이웃을 5만 명 도와주고 어려운 시설을 1000여 곳 도와줍니다. 이게 한두 사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연초에 접어들면 모금 실적이 꺾이기 마련입니다. 모금회 측은 연말까지 남은 열흘간 사랑의 온도를 70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올겨울 모금 목표액 152억 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커진 가운데 대구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주보다 대구는 0.02%, 대구 수성구는 0.0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8% 떨어져 전주 마이너스 0.05%보다 낙폭이 더 컸습니다. (5.18) 당시 최초 발포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서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다 이 계엄군에게 총을 맞은 소녀는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순국선열 등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현충원에 가해자가 묻혀 있는 겁니다. 광주 MBC의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12공수여단 소속 참호대위는 시위대를 향해 M16 소총을 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향한 첫 발포였고 고교생 총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18 첫 총기 진압 당사자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최초 발포자인 계엄군 대위는 80년 5월 24일 군인들 사이에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지만 계엄사 문건에 보면 전사자로 처리됐고 국방부 장관의 전상 공상 확인증 한 장으로 심의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국가유공자 책정돼가지고 현충원에 누워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피눈물 날 일이죠.
더구나 해당 대위가 받은 화랑 무공훈장 공적조서에는 사태 진압 선두지휘 중 불의의 흉탄에 맞고 순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작됐죠. 그 당시에 시민들과 교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인 사격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자체가 왜곡된 거죠. 시민을 진압한 가해자인 계엄군과 피해자인 시민들을 동시에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또 5.18 피해자들과 5월 민주항쟁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가 재심사를 하면 재심사를 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는 5.18 계엄군은 7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고3 학생들의 강릉 펜션 참배를 계기로 수능이 끝난 뒤 학사관리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 것이 없는 학생들을 단순히 교실에 모아놓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체험학습을 보낸 학생들의 안전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교육청이 긴급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의 고병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반 정원은 30명인데 10여 명만 등교했고 그나마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교실에선 보드게임을 하거나 아예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침에 8시 학교 와서 친구들이랑 그냥 얘기하고 카드놀이 하거나 체육할 때 축구하고. 학생 대다수가 수시 전형에 응시해 대입이 마무리 단계인 데다 대학별 고사가 거의 없는 정시 전형은 학교에서 마땅히 지도할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내년 1월 겨울방학까지 약 50일간의 기간을 학생 관리가 가장 어려운 취약 기간으로 꼽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이 출석이 인정되는 개인 체험학습 허가를 받아 국내외 여행이나 현장 체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7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가족 동반하에 가족 여행이나 진로 체험 그리고 애경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특히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체험학습의 안전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교육청은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현장 체험학습에 나선 학생 안전을 아침 저녁으로 다시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체험학습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끼리만 숙박하는 사례는 없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 점검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 남은 학생들을 위해 적성 개발과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입시 일정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 상용직 대구경북지회가 파업 59일 만에 임단협을 체결하고 파업을 풀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케이블 공사를 담당하는 KT 상용직 지회원들은 하루 급여를 3만 원 올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로 13개 KT 하청업체와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상여금 100만 원도 보장받았습니다. KT 상용직 지회원들은 59일 만에 파업을 마치지만 KT가 직접 고용할 때까지 또 다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농식품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4억 7,800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 6천여만 달러보다 3.8% 늘었습니다. 경북도는 수출이 성장세를 보여 연말이면 지난해 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포도 수출이 59%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고 복숭아 40%, 버섯은 20%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65% 늘어났고 대만 50%, 말레이시아 29% 증가했습니다.
깨끗해질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연일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수치가 오를 것으로 보여 이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수일째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2도, 안동 영하 4도, 봉화는 영하 7도로 출근길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낮에는 대구 14도, 안동은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계속 포근한 날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는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점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영천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1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문경의 시각 기온 영하 5도, 구미 영하 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10도, 구미도 1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청송 영하 7도로 아침에는 무척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11도, 청송 12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날이 조금씩 맑아지겠고요. 계속 평년 기온을 웃돌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점차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